좋아요. 자, 파트 4 234페이지쯤 되겠네요. 쭉 가봅시다. 앞에 쭉 넘어가고, 280페이지. 80페이지, 28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세상이 더 훌륭해질수록 나라가 더 훌륭해지고, 지역사회가 더 훌륭해지고, 기업이 더 훌륭해지고, 관리자들이 더 훌륭해지고, 근로자들이 더 훌륭해지고, 제품이 더 훌륭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밑에. 제품이 훌륭해질수록 근로자들이 더 훌륭해지고, 관리자들이 더 훌륭해지고, 기업이 더 훌륭해지고, 지역사회가 더 훌륭해지고, 나라가 더 훌륭해지고, 세상이 더 훌륭해진다는 식으로 말이다. 당연히 이 역시 검증이 가능하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나라에도 좋고, 지역사회에도 좋고, 기업에도 좋고, 관리자에게도 좋고, 근로자에게도 좋고, 제품에도 좋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훌륭해버리면, 사람들이 훌륭하면, 뭐, 불량식품 이런 걸 안 만들겠죠. 그죠? 사람들이 의식이 있으니까 불량식품 이런 거 안 만들 거고. 또 이제 불량식품을 안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면 세상은 당연히 또 좀 좋아질 거고. 이제 이거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나라에도 좋고, 어, 나에게 좋다. 사람에게 좋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좋은 것. 이 세상에 좋은 것. 28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어. 다른 누군가에게 봉사할 때만 행복을 찾을 수 있지. 근데 요즘 책 보니까 전부 다 뭐 공헌해라, 봉사해라, 그러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무엇을 공헌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수신 제가부터 좀 해볼까요? 수신 제가. 지역사회나 뭐 어떤 소속한 곳에 공헌할 수가 없다면 수신제가 자기 집부터 자기 집부터 제가 이제 살림을 정해는 완전 놓았죠. 책 쓴다고. 지금 집에 냉장고가 텅텅 비었고 여기 냉장고도 비었고 집에 냉장고도 비었고 급하니까 시켜 먹고 뭐 굶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뭐 집에 빨래라도 돌아가고 청소라도 하고 있으니까 난 집에 가면은 씻고 자고 아침에 씻고 나오고 그래도 집이 늘 깨끗해요. 집에 바깥 사람, 이제는 안 사람이 됐는데, 박경희 씨가 청소를 해주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한 집에서 누군가 희생을 하니까. 한 집안에서 빨래를 하고, 개고, 재상이가 개고, 박경희 씨가 개고, 목욕탕 청소를 하고 깨끗하니까. 근데 내가 그것들을 다 안 해도 돌아가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내가 살림을 살 때는 애들이 학교 가거나, 남편 회사 가고 나는 또 맞벌이 하지만도 집에 가서 밥하고 이러면서 또 우리 가정이 돌아갔죠. 그래, 한 사람의 희생으로 가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헌신이고 봉사인 거예요. 갑자기? 자, 그러면서 그 밑에에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해 주었어요. 286페이지, 286페이지에 조금 줄여야 돼.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보수는 적지만 보상은 높은 일. 요즘 이런 일 안 하려고 그러죠? NG애들. 멸정 페이니, 뭐 이래가면서, 그죠? 이런 일 안 하려고 그러죠? 보수는 적지만 보상은 높은 일. 밑에 세 번째 줄. 자신의 일과 일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했지요. 자신의 삶과 일에서. 자신의 삶과 일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했지요. 그래, 요즘, 인스타나 쇼츠나 이런 거 보면, 뭐, 마케팅 한다고 이상한 마케팅이니, 월 1,000 버는 방법, 뭐, 후킹 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막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음. 근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 다 진짜 월 1,000 벌지 않는다며. 그런 말도 있고 막 그러던데, 음, 그래요. 그 세상에 너무, 어, 쇼츠에 올라오는 것들, 인스타나 릴스에 올라오는 것들,
야가 이야기한 거 야가 이야기하고, 야가 이야기한 것도 야가 이야기하고, 늘 똑같은 이야기 하죠. 이렇게 해서 강의파리 해라, 뭐 이렇게. 그래서 그 강의파리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세력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요즘 막 자청 또 공격받고 막 이렇게 하던데, 이상한 마케팅한. 도대체 그래서 자청이 소개한 책을 내가 한번 사봤어요. 네, 일단 이번에 요 급한 일만 좀 내일까지 급한 일만 좀 끝내놓고 한번 읽어보려고요. 그래서 불안을 야기하는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어, 어떤 진정한 의미가 있겠나? 그지? 그래서 여러분도 내 삶과 일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288페이지. 마지막 단락이. 예를 들어, 내가 사기를 치고 다닐수록 그 순간 나는 타인이나 이 세상에 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금 당장은 사기의 나쁜 영향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나의 자식이나 손주들 대에 가서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죠. 우리 실은 다 알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 이익을 위해서 붙은 사람이다라는 거 느낌적으로 다 알지 않아요? 그렇지, 다 알지. 그러면서 그냥 말 안 할 뿐이지. 말 안 할 뿐인데, 음.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자녀하고 같이 왔어. 지나가다가 그 자녀를 봤어. 인간은 자신의 견해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자신의 견해대로. 그러니까 선입견, 편견, 이걸 없애고 사는 거는 거의 무아와 연기에서 거의 불가능할걸요. 선 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선 정보가 긍정으로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 윤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선 정보를 부정으로 받은 사람은 윤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 그럼 이제 그렇게 정보가 내를 사기치는 사람이다 싶으면 이제 그 자식을 지나가다 만났어. 우리 어떻게 볼까요? 색안경 끼고 보겠죠. 걔를 노멀하게, 걔는 저희 아빠하고 달라, 뭐 이렇게 보겠어요? 엄마하고 달라, 이렇게 보겠어요? 자, 그러니까는 내가 내 삶과 일을 진정한 의미를 찾으면서 할 때 내 새끼한테 그 여파가 간다는 거예요. 289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이거 참 중요한 말인데, 물론 이 세계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상호 관련이 있다는 인식이 이루어지려면 대단히 밑줄 치세요. 거대하고 복잡하고 교양 있는 사고가 요구된다. 거대하고 복잡하고 교양 있는 사고. 거대하고 복잡하고 교양 있는 사고. 공간적으로 상호 관련이 있다는 인식이 이루어지려면 대단히 복잡하고 교양 있는 사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음. 요즘 근자에 어떤 한 분을 제가 좀 돕고 있는데, 어느 좀 시골에 사는 이제 아가씨예요. 아가씨인데, 엄마 아빠로부터 이제 의붓아버지, 그리고 이제 엄마로부터 이제 학대가 있어. 가스라이팅이고, 그 의붓 아버지로부터 이제 얘가 맞고, 이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고, 이제 청소년식에 이제 반항을 했겠죠. 이제 반항을 한다고 또 때리고,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주장이 뭐냐. 네가 반항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경찰에 아동학대 또는 지금의 이제 폭력이라고 고발을 하니까 경찰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때리면 안 되지. 이제 이렇게 됐다. 근데 이제 저쪽에서 엄마하고 이브 아버지가 다시 맞고소 같은 걸 했다. 그 경찰이 여기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야가 마을 짓을 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리 맞을 짓을 했더라도 때리는 건 불법이죠, 불법. 때리는 건 불법이에요. 이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 그게 이제 이 말인 거예요. 거대하고 복잡한 교양 있는 사고. 부재인 거예요, 부재. 맞을 짓을 했네. 그러니까는 부모가 오죽하면 이를 때리겠나.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가 의식 수준이 낮은 거죠. 경찰이라는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욕을 안 받았는가, 어쨌는가. 아유, 그래서 지금 그 지방을 도망가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실시간으로 헤드를 하면서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지역 전체가 그러니까 그 엄마 친구들도 네가 마 짓을 했으니까 너 엄마하고 그 의붓 남자하고가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온 사람들이 거의 1960년대나 50년대 사고방식 아니에요. 우리는 맞고 컸으니까
맞고 크는 게 당연하다. 이 요즘 맞고 크면 안 되는 거잖아. 아무리 애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때리면 안 되는 거잖아. 말로 다 이루고 또 말로 뭐라 하고 이래야지. 때리는 거는 꼬치로도 때리지 말랬는데 이런 거대하고 복잡한 의식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 지역에서 뭐 어느 복지관의 관장님한테 부탁을 해봐라 해도 안 돼. 그 지역의 경찰한테 부탁을 해봐라 해도 안 돼. 그 지역의 기자한테 부탁을 해봐라. 그 지역 전체가 그런 거야. 그래서 결론은 그 지역에서 나오자. 네가 그 지역을 바꿀 수가 없다. 그 지역을 뭐 피디수첩 이런 데 고발을 한번 해보자. 제보를 한번 해보자. 지금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자격이 있고 지네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아야 그 집단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혈연 단신이어가지고 내 혼자 지금 난 여기서 돕고 있고 지 혼자 싸우고 있는데 아유 마음이 짠하게 안 됐죠. 290페이지. 공간 단락에서 앞에서 해서 두 번째 줄. 바로 시너지, 상호 의존성, 상호 이익. 나에게 좋은 것이 너에게도 좋다라는 철학은 장기적으로 훌륭한 조건일 때 적용이 잘 된다. 장기적으로 훌륭한. 단기적인 상황, 비상사태, 열악한 조건, 특히 무언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런 철학의 힘이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빅터 플랭크의 책을 읽으면 로고 테라피, 의미 테라피라고 해서 이렇게 했죠. 그 빅터 플랭크가 그 일종의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데이터 같은 게 나왔대요. A 줄에 서고 B 줄에 서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 줄에 서면 가스실로 가는 거야. B 줄에 서면 가스실로 안 가고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거야. 거기서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A 줄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죽겠다. 그 줄에 섰으니까. 그 자기는 이제 B 줄에 서게 됐는데 그 친구하고 바꾼 거지. 이제 B 줄에 있는 사람들은 다 A 줄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고 A 줄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다 죽는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빅터 플랭크가 이렇게 자리를 바꿔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B 줄이 다 죽었어요. 빅터 플랭크는 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철학의 힘을 또 발휘를 했죠. 그런 비상사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최악의 사태에서 인간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게 그 인간의 본성의 모습인 것 같아요. 참, 최악의 상태에서 남 탓을 하고 최악의 상태에서 내만 살고자 하는가, 최악의 상태에서도 타인을 생각하는가, 이거는 그 사람의 인품, 성품, 인격인 것 같아요. 최악의 상태에서 나오는 게. 자,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도 그런 게 안 나오게 계속 이런 걸로 사유해야지. 계속 사유해야지. 근데 그 친구 이야기를 이제 주위에 하게 되면 주위에서도 그러는 거야. 그 친구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 하도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리면 안 되죠. 본질은 때린 거야, 때린 거. 본질은. 아가 반항한 게 원인은 제공했더라도 그 말이 해줬죠. 원인은 제공했어. 인도에서 내 친구가 인도 여행 갔다 왔더니 하는 말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기차가 늦었는데 아무도 기차 늦은 거에 컴플레인을 안 걸더래. 그래서 지 혼자 막 기차가 늦었다고 화가 나갖고 막 컴플레인을 거니까 인도에 그 옆에 앉아 있는 그 애들이 그러더래. 야, 기차는 늦었고 하는 너의 선택이야. 음. 아무리 애가 그랬다 하더라도 때리면 안 되죠. 때리면 안 되는 거야, 때리면. 본질은 그거야. 그걸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효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애 보고 참으라 하는 거지. 고소를 취하라 그러고. 나를 법이 보호해줘야 되잖아, 때리는 사람으로부터. 근데 접근 금지 명령을 취소하라 그러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라 그러고 같이 그 사람들이 안 그런다 그랬으니까. 때려가지고 학대로 신고를 했는데, 폭력으로 신고를 했는데, 다시 들어가서 살아보라고 하는 거야. 미친 집단이죠. 그죠? 참,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는 철학의 힘이 발휘하지가 못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든 부분이 다른 부분과 전체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빠짐없이 동그라. 빠짐없이. 29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일반적이지 않은 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일반적인 것을 좋아한다.
인간의 그런 비일관성을 다루는 방법은 단 하나뿐인데 비일관적인 것을 억제하거나 무시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좀 나대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팔로우처럼 있는 게 나 인생에 있어서 좋다라고 내가 이것이 일관적이다라고 내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어요. 난 이런 일관성으로 갈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대는 내가 나오면 얘를 억제하거나 또 올라오네 하지마 무시하거나 올라온 이 검은 늑대한테 관심을 주지 않는 것 말고는 도둑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만큼은 방법이 없는 것처럼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꽃 한번 보리자루처럼 팔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나빠요. 그지? 그냥 좀 모임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나빠요. 다 주도해야 돼요?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떤 비합리적인 사고가 있냐면 내가 뭔가 나대지 않고 주도하지 않고 발언권이 없으면 내가 좀 주눅드는 느낌. 음. 만구지원자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좀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뭐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괜찮죠. 상관없어요. 그러다 비일관적이거나 모순된 점이 일단 눈에 띄면 인간은 좋든 싫든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며 그것을 일관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연습한다는 거죠. 일관성 있게 만들어야 돼. 밑에서 7번째 줄. 일종의 정반합의 과정이 일어나는데 지식에 대한 욕구와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통합 과정, 정반합의 과정. 내가 뭔가 막 나대고 설쳐봤어. 그런데 뭐가 안 어울려. 좀 부대껴. 거짓자 같아. 그럼 반을 해보는 거지. 그럼 좀 팔로우로 앉아 있어. 어. 옷도 좀 수수하게 입어. 내가 막 이제 나대고 옷을 야하게 입었더니 남자들 똥파리가 붙었어. 뭐 꼬시고 이런 남자들이 붙었어. 그럼 또 좀 그렇게 또 안 해보는 거지. 음. 그럼 통합 29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나 자신이 보다 통합적인 존재가 될수록 내게 이 세상의 통합성은 더 잘 보이고 분열된 모습은 점점 더 눈에 거슬리게 된다. 그래서 분열된 모습을 보면 그것을 통합시키려 애쓰게 된다. 또 반대로 세상이 더 통합되어 있을수록 세상은 나 분열된 부분을 통합시키려 점점 더 큰 압력을 행사한다. 요, 요 뒤에 문장 또, 그래서 이 뒤에 문장,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망상이라는 걸 몰랐어. 까바라는 걸 몰랐어. 어.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까바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세상이 까바에 통합이 됐어. 통합된 인간들이 많아. 그러면 너도 나도가 너 이거 까바야 라고 하면 그러면 세상이 나를 자꾸 통합시키러. 너 그거 투사야. 너 그거 정반합해봐. 세상이 자꾸 나에게 지적을 하는 거죠.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 진짜 이런 사회를 꿈꾸는 거지. 야, 근데 윤준 2014년도에 센터 오픈해갖고 2011년부터 책제는 기부봉사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내가 해마다 부르짖고 그분들이 또 부르짖고 이제는 디다바 학교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부르짖으니까 혼자 부르짖는 것보다 10명이서 하고 100명이서 하고 확실히 이제 볼륨이 커져요. 진짜 이거 될 것 같아. 한 10년이면 될 것 같아 진짜. 10년 동안은 나 혼자 10한 5년 동안은 나 혼자 뛰었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뛰니까 훨씬 진도가 빠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냐 복수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자가 복리이자처럼 이렇게 늘어날 것 같아. 오늘도 무슨 초등학교 교사가 연락이 왔어요. 까바카드 사러 여기에 온다고. 뭐 이런 전화도 이제 자주 있고, 야, 멋있어질 것 같아. 그런 시대가 내가 2011년에 이 책을 가르치면서 그럴 때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인데 봐. 2024년인데, 왔어, 이러잖아. 본인이 알거든. 그 단어를 쓸 때. 아직 멀었다, 됐다라는 거 알거든. 이야, 이게 된다니까. 망상불안이 사라지는 세상을 디다바 학교가 만든다니까. 아다아다 화이팅. 29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메틀로 박사는 사람들이 목표를 공유하고 싶어 하고 자신보다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며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론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 그래서 내 목표를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우리는. 자신보다 더 거대한 무언가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지.
나는 요만큼이지만 뭔가의 거대한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저께 노자의 도덕경에서 말했나? 일본에 91년도에 갔을 때 어느 구두방에 위세 유민을 써놨더라니까, 일본어로. 아니, 이렇게 써놨지. 요노타메니 히토노타메니.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구두방을 하지만 내가 어떤 거대한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한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 어느 인간이나. 자, 302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술과 재능, 능력을 잘 알아보고 다른 사람의 자기는 물론 자신의 자기도 잘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에? 밑에.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굴거나 혹은 모욕과 상처를 받은 일도 없고 자기 존중감이나 자아가 너무 약해 술수나 거짓말이나 예의에 넘어가 타인에게 교묘하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이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바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일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일과 자신을 떼어놓고 생각하지 못한다. 가령 내가 심리학자이고 심리학을 사랑하며 심리학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고 심리학에서 완벽한 만족감을 얻는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 심리학자가 아닌 나를 상실하는 것은 전혀 의미 없다. 그것은 나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심지어 그런 식으로 내게서 일을 떼어내면 나는 온전한 의미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밑에. 비심리학이 어려운 건 일과 놀이, 사람과 일, 자기와 비심리적인 실제 사이의 인분법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놀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 진짜. 쉬고 싶다라는 생각도 없고, 놀고 싶다라는 생각도 없고, 그냥 잠이 오면 뭐, 자야 되니까 자는 거고, 잠이 오면 자는 거고. 어디 좀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어. 진짜. 근데 하도 이제 놀자 하니까 이제 같이 노는 거지. 아예 생각이 없다니까. 아, 일과 놀이에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차리는 거지. 내가 일을 하는데 힘들어. 나 좀 놀아야겠어. 하는 나를 알아차리는 거지. 나 아직 뛰어넘고 있지 못하는구나. 일과 내가 본연일체가 안 됐구나. 비심리학이 아니구나. 이렇게. 30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 여섯 번째 줄. 그러면서도 그가 한 분야에서는 뛰어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뛰어나지 않다는 이유로 감정적이 되는 일이 없다.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기능 위주의 리더십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런 책 보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데, 이런 책은. 근데 사용 설명서를 못 읽거든요. 사용 설명서가 1번 읽고 2번 읽으면 1번을 까먹어. 어, 그 산수장에 있고, 숫자장에 있고. 근데 그렇다라는 걸로 내 자존감이 꺾이지 않아요. 기능, 기능 위주의 리더십이라는 걸 아는 거죠. 305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이제까지 내가 살펴본 B그룹들을 보면 리더에게 원하는 품기보다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경향이 있다. 그가 특정 일의 최적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두 어깨에 커다란 책임을 짊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커다란 어깨의 짐을 리더인 내가 스스로 졌는데도 내가 오케이인 거야. 이게 B그룹, B골력. 30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비골력을 좀 더 근사하게 표현하자면 진리, 선, 미, 정의, 완벽성, 질서 등의 모든 비가치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것. 자, 그리고 309페이지. 응당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응당한 분노, 온당한 분노. 밑에서 마지막 단락. 바로 이것이 내가 말하는 온당한 분노로, 이런 분노는 매우 바람직하다. 스테이크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스테이크가 비싼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로 왔어. 근데 이거 다시 만들어 주시오. 근데 또 이상하게 왔어. 다시 만들어 주시오. 비싼 값을 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온당한 분노다. 그 배우해줘야지. 근데 이제 혼자 막 이렇게 힘들게 알바하고 있으면 우리 벌떡 일어나서 내가 단무지 가져오고 다 하죠. 이럴 땐 또 온당한 분노 없어야죠.
31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또 두 번째 줄. 즉 나보다 사냥 실력이 좋은 사람이 내리는 명령이라면 나는 아무 말 없이 고분고분 따를 것이다. 그러나 책을 출판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을 들으리 만무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권력을 쥐고서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이 내킬 때마다 나를 꼭두가시 부리시듯 마음대로 움직이려 한다면 나는 지독병증을 앓을게 틀림없다. 이제 뭐 블로그 잘 모르니까 블로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분야에 누가 시키면 그거 사냥 잘하는 사람이 하면은 그 고분고분 따라. 내가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르는 거예요. 내가 리더하는 게 아니라 다 리더하는 게 아니라. 음. 자, 319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비리더는 당연히 아무 죄책감 없이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모종의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나 감정에 휘말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릴 때는 또 내려야 되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320페이지. 네 번째 단락. 이때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이나 직원 혹은 명령을 하달받는 사람들이 느낄 밑줄치세요. 미묘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미묘한 감정. 내가 이 말하면 기분 나쁠 거야. 이거 알아서 말 안 하거나 이러죠. 그런 미묘한 감정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리더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인기가 없어도 잘 견디며 일을 그르치지 마라. 일을 그르치지 마라. 네 감정은 네가 좀 알아서 하고, 네 감정은 네가 좀 알아서 하고 일을 그르치지 말아야 돼. 일을. 리더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 감정 다 생각하다 보면 일을 그르치거든. 일을 그르치지 말아야 돼.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훌륭한 리더가 못 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이제 무슨 한마디를 하려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쩔까, 이러면은 말하는 것도 일주일 뒤에 말하다 보면 또 이미 타이밍 놓쳐버리고. 리더라면 반드시 노라고 말해 충분히 쌓을 수 있다는 강단을 보여야 한다. 또 객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험악하게 굴거나 화를 내거나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이거 오늘 딱 내 이야기 같은데. 오늘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또 이 단락을 하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달리 말해 대부분의 경우 리더는 유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리더는 두려움에 지배당해서는 안 되며 상황에 맞서 충분한 용기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 일단은 뭐 상담에는 10년 차의 전문가고 뭐 마음세계 다 들여다보고 저 인간의 어떤 마음세계가 이렇게 보이죠. 보여서 이 말하면 어떻게 걸리는가 다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역을 하는 거야. 악역을 하는 거야. 뻔히 알면서 왜 그러는 게 아니라 험악하게 굴거나 화를 내거나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어야 돼. 유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일을 거스르면 안 돼. 일을. 디다바교는 마음 공부하는 데요. 책으로. 책이라는 도구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안해지는 안전, 안정, 안도 그 길로 인도하는 곳이에요. 나는 내가 되었고 여러분이 내가 되는 길로 제가 인도하는 그런 곳이에요. 디다바 학교가. 그러니까 이 일을 그르쳐서 이 일을 321페이지 첫 번째 줄. 안전욕구 위기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상황에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어.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 문제 해결이나 생산성 향상, 창조성 발휘 등을 지향하기보다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옆에서 선생님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지 안전을 추구한 거지. 보복이 두렵지. 마찬가지로 사랑 욕구 위기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기를 누리고 인정받는 것이 주 목표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걸 견디지 못해. 그러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 비리더가 될 수 없다. 비리더는 욕먹을 각오, 비난받을 각오, 외로울 각오, 나를 다 떠날 각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리더란 기본 욕구가 모두 충족된 사람. 즉 생존의 욕구, 생명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다 기본 욕구는 밑에 두 개. 실현된 사람.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송에 대한 욕구, 사랑받는 것에 대한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마지막으로 자기에 대한 욕구를 모두 채운 사람이 리더여야 될 것이다. 이 말은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실현에 더 가까이 갈수록 그는 최대한 다양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밑에 비추종자는 비리더가 있고 또 이제 비추종자 팔로우가 있잖아요. 비추종자에게 요구되는 인성적 요건이 비리더에게 요구되는 인성적 요건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음.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장군이 되어야 된다. 밑에 온당한 분노를 지닐 줄 알아야 하며 진실과 아름다움과 정의 등을 더욱 증진시키는 마음을 가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짊어진 책임이 버겁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두 어깨를 떡 벌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책임을 짊어질 줄 알아야 한다. 323페이지. 바로 훌륭한 리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고 자기 실현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27페이지. 32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애초에 남들보다 우월한 신체 조직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 밑에. 지적 능력이 우월한 사람은 다른 모든 면에서도 우월한 경향이 있고, 신체적 건강함이 돋보이는 사람들도 다른 모든 면에서 우월한 경향이 있어. 자, 그러니까 둘 중 하나 해볼까? 머리가 안 우월하면 몸으로 가볼래? 몸을 이렇게 우월하게. 아무튼, 농담이야. 닭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우수한 음, 닭들이 선택한 먹이를 그 A군, B군에서 B군들의 닭에게 먹여보니까 걔들도 우수한 닭처럼 됐는데 결코 우월한 닭까지는 못 갔다. 그래서 마지막에 애초부터 체질적으로나 유전적으로 우월함을 타고난 닭들만큼 강해지지는 못했다. 그 나이 마흔에 기자를 하다가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를 하고, 와, 애를 놓고 애를 키우고, 이런 뭐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와, 진짜, 우수하다, 그죠? 자기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해버린다, 그죠? 기자 하다가 뭐 때려치우고, 로스쿨 가버리고, 뭐, 결혼하고, 뭐 또 애 놓고, 또 유학, 뭐 캐나다 애들 데리고 유학 가버리고, 와, 못 당할. 그런 사람들은. 대단하죠. 아, 대단해, 대단. 328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니체가 말한 약자의 원한, 열등한 사람들이 우월한 이들에게 감탄할 줄 모르는 사회. 감탄할 줄 모르는 사회는 절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33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사실 우리가 훌륭한 사회를 정의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렇게 성공과 능력이 조화를 이룬 사회라고 정의해낼 수 있을 것인데 최고의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걸맞는 대접을 받는 사회 말이다. 또 고의적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바로 그 사고 최고의 인재이고 그 사고 최고의 인재들이 반드시 가장 고위직에 선출되는 그런 사회 말이다. 이거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초반에 말한 대로 서로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교양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또 지 잘났다고 저기서 저렇게 대접받으려 하노 이게 아니라 충분하구나 대접받아야지 이렇게.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이런 식의 순수한 자랑, 악이 없는 과시는 인간 본성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성향인 만큼 이를 용인하고 나아가 장려까지 해주는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이다. 음. 그래갖고 여기 디다바 학교에서도 누가 뭘 좀 잘하면 막 응원해주고 싶고 내가 뭐 대신 자랑질 하고 싶고 막 그런데 잘한다고 해주고 싶고 자 그럴 때 얘를 세웠을 때 A라는 친구를 세웠을 때 B, C, D, E가 생각할 질투 있죠? 왜 없겠어요? 어 있지만도 이쁜 거야. 이 완전 이제 메슬로는 하도 읽어갖고 야가 이렇게 내가 돼버리거든. 내가 돼버려가지고 순수하게 자랑하고 악의 없이 과시해주고 야 이런 거 잘했다. 끄달리는 뭐 걔 문제지 뭐.
그런 것까지. 그러면 또 어떻게 또 교묘하게 합리화해요? 교묘하게. 배려가 없지 않아요? 뭐 이러는데. 비리더, 비추종자는 그러지 않아요? 에?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자, 331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 이들은 온갖 종류의 의구심과 두려움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지만 그 걱정을 밖으로 떠벌리기보다는 조용히 입을 다무는 편을 선택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의사들 이제 수술 들어가는데 의사들이 수술 들어가는데 악의 없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럴 때는 악의 없는 과시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그렇게 진짜 발에 불 떨어졌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내담자가 왔는데 내가 아, 당신을 고칠 수 있을지 오자마자 뭐 모르겠어요. 뭐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럴 때는 조용히 입을 다물어라. 밑에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훌륭한 리더라면 집단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발설하지 않는 집단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발설하지 않는 능력과 의지를 지녀야 한다. 333페이지 첫 번째 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의 본능대로 행동하며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을 제거하고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을 제거하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이거 빨리 끝났죠? 파트 3이 제일 중요했고 뒤는 조금 보기 수월할 거예요. 파트 1에서 너무 어려웠죠? 보자마자. 조금 이것으로 나아지죠? 어때요? 이것으로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이 없어요. 이것으로 안 나아져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조금 빨리 마칠 수 있겠네. 자, 또 감상 나누는 시간 해봅시다. 네, 김미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저번 주에도 참석을 못하고, 이번 주에도 사실 좀 살 깨가 났거든요. 하기 전에는, 오늘 8시 수업이 있어서 저녁 빨리 먹어야 된다. 남편한테 그렇게 말해놓고서 밥 먹고 나니까, 에이, 하기 싫은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무료다. 그랬는데, 했더니 남편이, 무료면 더 나가야, 더 참석해야지. 무슨 소리 하냐면서. 조금씩 또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간 되니까 또 톡이 오니까 참여했는데 역시 참석하기를 잘했다 싶습니다. 네. 오늘 좀 조금, 와닿은 건 어느 게 와닿으셨나요? 조금 좀 멍해가지고 뭐가 또 와닿았다기보다는, 이렇게 또 좀 금방금방 지금 못 찾아가지고 헤매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참석하는 거, 또 좀 잘 모르지만 또 해보는 거, 이게 좀 저한테는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잘 모르지만 해보는 거. 예, 좋습니다. 양정 선생님, 음소거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너무 움직여서 오늘은 의자에 착석하고 책 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읽어보지 못했어요. 선생님 읽어주시는 거 즐거워가면서 보고 있었는데, 저도, 제가 또 다른 곳에 소속돼 있는 곳에 한 리더인데, 제가 안 그래도 요즘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제가 선택하는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 만족을 주는지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들에게 너무 맞추니까 또 제가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마 욕먹을 자신이 없었나 봐요. 제가 리더이니까 욕먹을 각오 조금 하고, 일단은 추진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욱더 생겼고요. 그러다 부딪히면서 조금씩 조율해 나가는 거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지금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진짜 일주일 정도 전부터 계속 그 문제로 진행도 못하고 반복적으로 고민만 했어요. 진행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는 거에 나는 걱정만 많이 했구나. 부딪혀보고 아닌 거는 그들도 지성인들이니까 저에게 조언을 주면 제가 또 저도 지성인이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힘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일을 거르치면 안 돼. 일을 거르치면. 일에 포커싱을 맞춰서. 예, 김태재 선생님.
네, 저도 계속 지금 이게 타인에 대한 공헌이라든지 리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자리에 있으면 노라는 얘기 못하고, 그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해, 싫어할까봐. 항상 그런 자리에서 발발거리고 조금 그런 것도 있었는데, 말씀대로 그런 용기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요즘은 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좀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가장 괴롭히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이 말, 다시 한번 저한테 필요한 거 어떤 건지 제거해야 될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 사랑받고 싶다라는 걸 제거합시다. 네, 김유정 선생님. 네. 이제 집에서 하는 일을 자꾸 좀 하찮게 여기고, 음, 그러니까 예전처럼 선생님께서 엉덩이를 들고 바닥바닥 움직이라고 하셨던 거 지금 다시 마음에 새기고 조금씩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고 있는 중이고, 진정한 리더가 되는 길은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 그리고 또 화내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그거, 특히 아이들한테 화를 잘 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계속 이제 실천하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양지훈 선생님, 아이폰, 양지훈. 예. 오랜만에 왔는데요. 어, 이, 뭐 어쩌면 음성으로 하는데도 그러니까, 화면이 네. 없어지노? 야,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좋아요. 예. 들리죠? 예. 들려요. 예. 그래서 저는 331페이지 훌륭한 리더라면, 뭐, 집단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다스라지 않는 능력도 있을 지녀야 한다. 거기서, 저는 한 번도 리더가 돼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을 품고, 앞으로 리더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마음을 되새기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좋아요. 아유, 좋아요. 예, 이정님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온당한 분노가, 젊었을 때는 온당한 분노가 당연하다 생각했거든요. 어디든지 분노를 일으켰고, 근데 이게 그 분노가 젊었을 때는 그게 참 정말 온당하다 했는데 나이 들어가니까 온당한 용기가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게 좋으니까. 그래서 약해진 건지 나이가 들어서인지 상대방 기분이 나빠질까 봐 온당한 용기를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가 아주 마음에 드는데 미묘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경관합으로 좋지요, 뭐. 네, 좋습니다. 네, 김은아 선생님, 논 1이라고 해놨네. 김은아 선생님. 네, 저는 좀 늦게 들어와서요. 음. 다 못 들었긴 하지만 저한테 딱 맞는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리더의 역할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요즘은 이러저러해서 리더가 되는 경우가 제법 있어서 실수도 많고 하고 있지만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황교 선생님. 네. 저는, 자기가 팔로워 해도 된다. 굳이 앞에서 나대지 않아도 된다. 항상 그런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게, 면 조금 생각이 뭐냐면, 좀 나대야 된다, 붕 떠야 된다,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가지고, 항상 우울을 좀 깔아있는 그거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어서 약간 오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내가 아니구나. 그냥 편안한 나를 또 다시 반을 해서 원래 나의 편안함을 또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유전 선생님. 전가요, 선생님?
네, 저는 B 리더십과 D 리더십을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적임자가 아닐지 모른다. 너무 그 상관 자리에 오르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의심을 가져야 되고 권력에 관심 없는 사람이 오히려 적임자일 수 있다. 요즘 선거철이고 뭐 그런 걸 보면서 꼭 어느 단체의 장이나 리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되면 안 되는 사람이 하려고 하잖아요. 권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정말 했으면 좋겠는 선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권력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D 리더는 신경증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래서 D 리더와 B 리더를 잘 구분하면서 D 리더자가 되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인간 욕구를 경영하라는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이 되고 또 조금 쉬었다가 또 어느 책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맞아. 3월 달에 우리 특강 하나 있을 거예요. 특강하년의 대표가, 오셔가지고, 우리 줌으로, 특강을 해줄 거니까, 옆에 이제 아는 분도 우리 카페, 아니, 단톡방에 올리면 그거 다른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공유하셔가지고, 여기에 좀 더 많은 분들 오셔서, 그래갖고, 저하고 그거 인프라를 형성하려고 그러거든요. 디다바 학교하고 책가 강연하고 같이, 이런 거 해가지고, 그쪽에서 또 좀 책을 내시고, 작가고, 좋은 강사가 저희한테 와서, 특강을 하실 수 있게, 다 무료예요. 특강을 하실 수 있게끔 내 자리도 마련해드리고, 우리도 이 안에서의, 성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그 비즈인큐라고 하는 무대가 있어요. 거기는 또 그 무대에 가서 강의와 강연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리는 연대를 좀 맺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커뮤니티 연대를 맺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이게 인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컨택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뭔가 170명 있다니까 막 WT 안 갑지. 근데 거기에 진짜 작가님들, 뭐 이렇게, 진짜 작가가 돼가지고 강의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2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이렇게 해서 오시고, 우리도 여기서 계속 지금 무료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다바 학교는 어떤 정체성으로 설명을 하면 좋냐면, 치유라고 설명을 해버리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이렇게 정하는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오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디다바 독서 모임이라고 하라고 책 읽잖아 우리가. 그죠? 책을 읽으니까 책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오면 이런 무료 강의도 있고 또 이런 무료 강의도 있고 온갖 무료로 같이 강의도 듣고 책도 본다. 이렇게 책 모임으로 밀 거예요. 이 정체성을 독서 모임으로 디다바 독서 모임 부산 독서 모임입니다. 근데 책풀이 강의가 있는 책 모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죠? 네. 여러분도 이제 작가 꿈도 꿔보시고 지금 이제 우리 자비출판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자비출판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획출판도 해보시고 내가 일단 기획출판으로 나가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꿈도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여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윤중 꿈은 이제 실현이 뭐 거의 다 됐고 이제 여러분 꿈을 이제 실현시켜 드려서 여러분 꿈이 실현되면 여기 장애 사람들이 더 경쟁력을 갖추니까 더 오겠죠. 더 와서 더 훌륭한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외교부 장관도 데리고 올 수 있고 우리가 사람 수가 있으면 우리가 막 사람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막 오고 싶어 한다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누구나 다. 그러니까 우리 또 경쟁력 갖춰보도록 합시다. 예,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네. 매슬로우 5장 다음 주에 하나요? 왜? 뭔 일 있어? 아니요. 혹시 그 특강 날짜는 언제쯤? 날짜는 이종훈 대표가 연락이 오면 3월 달 안에 잡기로 했어요. 저녁 8시에 특강 날짜.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아무튼 한 책을 좀 푸는 거 하나 할 거고, 그리고 블로그는 기본 할 거고, 필사반도 기본으로 계속 이거는 매달 세팅해서 돌아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그림책으로 하브루트 하기로 했잖아요. 다음에는 뭐 감정 코칭, 우리 안에서 특강을 또 하나 할 거고, 외부 특강을 또 하나 할 거고. 굉장히 풍요롭죠? 이렇게 풍요로운 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외부를 또 불러서 할 거고. 실은 저한테 여기 와서 강의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컨택들이 앱업 있어요. 앱업 있는데 내가 좀 거르고 있지. 뭐 아무나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이 아니야. 뭐 이렇게 되나 이러면서 보고 있지. 근데 이종훈 대표님은 뭐 워낙에 이제 거기에 컨설팅 쪽에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잘 지읍시다. 자, 귀여운 척, 이쁜 척, 이쁜 척. 됐대요. 자, 빠이빠이. 여러분도 다른 곳에 가서